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분석할 경기는 10월 24일 토요일이고요. 총 4경기 준비를 좀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그리고 세리A, 분데스리가 한 경기씩 준비를 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프리미어리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흐름이 아주 좋은 에스턴 빌라, 그리고 2부에서 최근 그래도 나름 괜찮은 선방을 하고 있는 리즈 유나이티드 대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스턴 빌라부터 보면 우선 맞대결은 과거 맞대결이긴 하지만 어쨌든 2승 5무 3패. 그래서 과거 데이터라 하더라도 그 상성은 어느 정도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4연승을 달리고 있죠, 에스턴 빌라가. 그래서 흐름이 아주 좋다. 그리고 홈일 때 8득점 2실점을 했기 때문에 수비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에스턴 빌라는 다들 경기 보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약간 그런 짜잘짜잘한 점유율 축구보다는 조금 후방에서 전방으로 띄우는 계속 그런 롱패스의 전술을 구사를 하고 있고, 공중볼에서 그래도 나름 자신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지 올 시즌 오프사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수 대비 오프사이드가 많은데, 그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롱패스의 중심의 그런 공격을 진행하는 팀들이 오프사이드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주력 공격수인 웨슬리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한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웨슬리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에스턴 빌라의 그런 팀 빌드업 자체가 밸런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한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2부에서 올라온 리즈 유나이티드가 2승 1무 2패로 선방하고 있고, 원정일 때 4득점 4실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를 봤을 때 최근 리버풀과의 경기에도 그랬고, 결국에는 지긴 졌지만 끝까지 골을 따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끈끈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리즈 유나이티드가 질 때 지더라도, 지금 물론 2패밖에 안 했지만 질 때 지더라도 점수차는 1점 차였다라고, 강팀이든 약팀이든 질 때 지더라도 그런 끈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에스턴 빌라하고는 조금 성향이 다른 게 이런 공격 패턴이 좀 점유율 스타일로 좀 가는 짧은 패스로, 롱패스가 아니라 짧은 패스로 만드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 두 팀이 붙었을 때 그 스타일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좀 경기가 좀 재밌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신들이 짧은 패스를 주로 하는 이유는 이제 공중볼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고, 미드필더 그리고 3선 수비에서도 조금 공중볼에 대한 좀 자신감이 좀 없는 것 같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리즈 역시 이제 그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미드필더 켈빈 필립스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한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언오버 기준점도 지금 2.5점인데 조금 언오버는 건드리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굳이 간다면 두 팀의 색깔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득점보다는 다득점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득점을 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다득점이 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주전 공격수가 좀 부상이고, 이제 중원에서도 그런 이제 손실이 있죠. 전력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공중볼 싸움에서 에스턴 빌라가 리즈보다는 좀 나았다고 보여지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연출되는 그런 찬스들을 에스턴 빌라가 아마 살릴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흐름도 좋다 홈에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에스턴 빌라가 승리를 하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상성은 좀 물론 과거 데이터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흐름 좋은 건 에스턴 빌라이기 때문에 그런 공중볼에서 조금 제압을 좀 할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라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토요일 내일이죠. 새벽 4시 경기고요. 12위 대 13위 엘체 대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엘체부터 보면 이거 제가 좀 적어놨죠. 과거 데이터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 데이터라 하면 보통 5년 전 뭐 이 정도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승 3패로 뭐 5년 전에서 4년 전 사이, 그래서 1승 3패로 발렌시아가 좀 앞섰던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엘체도 2부 리그에서 승격을 했죠. 승격을 해서 홈에서는 1무 1패인데 조금 부진한 모습이지만 어쨌든 원정에서 2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승 1무 1패인데 엘체가 원정에서 이겼다는 거는 그 역배가 떴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변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엘체 경기를 다 보진 못했지만 하이라이트를 좀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수비를 일단은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는 그런 선수비 역습 형태의 그런 스타일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2승 1무 1패 하는 4경기 동안 실점이 3실점에 그쳤습니다. 이 3실점도 한 경기에 다 먹힌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괜찮았다, 수비가 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발렌시아가 2승 1무 3패, 경기를 2경기를 더 했죠, 엘체보다. 그래서 원정 경기 때 3득점 4실점을 했고, 그래서 원정 경기일 때 발렌시아가 상당히 좀 경기력이 조금 많이 안 좋은데, 원정 경기 뭐 컵대회 포함 뭐 유로파 리그 다 포함해서 20경기만 봤을 때는 4승 4무 12패다. 그래서 발렌시아가 원정길에 오르면 상당히 조금 좋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믿음이 별로 안 가죠. 신뢰가 별로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최근 2연패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상황인데, 그 원인을 좀 찾아보니까 발렌시아 이제 하이라이트를 봤을 때 조금 분명히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찬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프사이드로 계속 말아먹는, 그래서 찬스를 날리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발렌시아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강인 선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발렌시아가 계속 고메즈하고 게데스만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데, 투톱으로 그럴 게 아니라 조금 부진할 때는 조금 다양하게 카드를 좀 꺼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감독의 조금 전술 변화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지금 최근에 발렌시아의 이런 득점력에 저조한 부분, 그리고 이 엘체의 최근에 그런 경기 수비력,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엘체가 또 홈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5 기준으로 봤을 때 언더가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언더. 만약에 딱히 전술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또 발렌시아가 좀 힘들 것 같고, 경기가.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리에. 최근에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사스올로 칼초, 그리고 죽쓰고 있는 토리노의 경기, 사뭇 분위기가 다른 두 팀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사스올로부터 보면 일단 상대 전적은 2승 3무 4패로 과거에는 조금 토리노에 밀렸던 사스올로인데, 이번 시즌은 지금 분위기가 좋고 순위가 2위죠. 그래서 출발이 좋고, 작년 시즌에 세리에 8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솔로.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6위 이내로 좀 들어오면서 이제 유로파까지 한번 좀 도전해볼 만한 지금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찾아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조금 수비력하고 압박하는 능력이 좀 올라간 것 같다. 상당히 상대의 그런 전술을 중원에서 끊어버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수비력도 올라갔지만 수비뿐만 아니라 이제 길게 스루 패스나 아니면 롱 패스로 뒤로 찔러주는 그런 모습이 괜찮았다. 최근 경기 골 장면들을 봤을 때, 그리고 유효 슈팅을 봤을 때 그런 장면들이 괜찮았다라고 보이고, 그래서 배당이 1.57, 4.33, 5.25로 확실히 사솔로가 흐름도 좋고 또 홈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리노가 0승 0무 3패입니다. 그래서 아직 승점이 없는 상황이고, 원정은 한 경기란 거고요. 0득점 1실점. 그래서 아직 승리를 못했죠, 토리노가. 근데 밸런스는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팀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결정력이 좀 없죠, 골 결정력이. 그래서 토리노 경기를 봤을 때 유효 슈팅은 작년이랑 비슷하게
평균 5개 정도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이 유효 슈팅이라 하더라도 아쉬운 유효 슈팅이 있고 아쉽지 않은 유효 슈팅이 있죠. 근데 이 토리노의 슈팅을 봤을 때는 약간 아쉽지 않은 유효 슈팅이 좀 많더라. 결정력이 없더라라고 보여지고 작년에 그래도 간신히 강등을 면했죠. 16위로 마감을 해서 강등을 면했지만 올 시즌 하는 이런 골을 보니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비는 괜찮아요. 수비는 괜찮은데 득점력이 없는 겁니다. 득점력이. 그래서 득점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이 스쿼드, 그러니까 선수층이 많지는 않죠. 토리노가. 그래서 최근에 그런 압박 수비를 구사를 계속 했고 이 세 경기 동안 그래서 그런지 수비 실점은 뭐 나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괜찮았지만 어쨌든 계속 체력적인 부담을 계속 올리면 분명히 좀 탈이 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최근에 그런 찬스를 만드는 횟수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사스올로가 확실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토리노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보고 사스올로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분데스리가. 자, 분데스리가 토요일날 3시 30분에 경기고요. 배당은 2배, 3.6배, 3.4배, 언오바는 2.5입니다. 기준점. 그래서 지금 2부에서 승격을 했죠. 이번에 슈투트가르트가 5위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쾰른이 그냥 작년과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투트가르트부터 보면 일단은 상대 전적에서 쾰른을 상대로 4승 3무 2패로 일단은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슈투트가르트가 이겼을 때 전부 다 다득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약간 스타일이에요, 둘 다. 그리고 슈투트가르트는 약간 점유율적으로 좀 우세를 계속 끌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자주 보이고 있고 특히 세트피스에서 조금 괜찮은 모습들, 프리킥도 그렇고 코너킥에서도 헤딩이 유효 슈팅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슈투트가르트는 딱 그냥 이름부터가 뭔가 달릴 것 같은 그냥 이름이죠. 슈마어처럼. 그래서 이 수비보다는 약간 공격적인 모습이 자주 보이는 성향이 좀 있는데 수비 이 실점도 꽤 많은 겁니다. 3득점 할 동안 4실점을 한 거잖아요. 슈투트가르트가.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비에서도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작곡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0승 1무 3패의 쾰른 이제 0득점 1실점 했고요. 쾰른이 원래는 쾰른 하면 떠오르는 게 약간 다득점의 그런 대명사인데 왜냐면 실점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작년에는 실점도 많았고 그래도 득점도 어느 정도 해줬는데 올 시즌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 패턴이 좀 단조롭고 계속 띄우기만 하고 공을 위로 약간 작년에 비해서는 뭔가 좀 날카롭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적어놓은 거는 이제 수비 불안은 매년 쾰른은 그냥 그런 수비 실점은 항상 그래왔죠. 그래서 쾰른이 나올 때는 기준점이 3.5도 나올 때도 많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경기는 2.5입니다. 해외 기준으로는. 그래서 2.5인데 그래서 작년에 어쨌든 강등이 됐던 파더보런이 74실점을 했는데 이 쾰른이 69실점으로 상당히 실점이 많은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톱이에요. 톱.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제 3번 보시면은 그래도 다득점이 자주 나왔던 이유는 어느 정도 쾰른이 실점해주면서 득점을 했는데 올 시즌은 약간 실점은 하는데 득점이 좀 사라진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쾰른이 이기려면 조금 중원에서 계속 공이 잘리는데 경기를 보시면 이게 수비에서 미드필더로 미드필더에서 공격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계속 미드필더에서 공이 잘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골을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공을 띄우는 거죠 위로. 잘릴 바에는 공을 앞으로 던져라. 감독이 그렇게 지시를 했겠죠. 답답하니까. 그래서 중원을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사이드는 쾰른 승도 또 쾰른이 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올 수도 있는 거고 슈투트가르트의 그런 공격력에 분명히 쾰른이 또 실점을 할 거고 그래서 기준점이 2.5면 좀 두 팀의 성향을 봤을 때는 좀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득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 오셔서요. 매일매일 스포츠 조합픽 받아보시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눌러주시면 각종 스포츠 정보부터 조합픽 모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방송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